15년 동안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온 지 2달 정도 됐어요. 보이차를 요즘 굉장히 핫하고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4월차 쓰썸머 중국어로 보이차를 알자. 보이차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차의 나라, 중국은 정말 차의 나라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를 즐기는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이 차를 즐기는 이유는요, 수질이 좀 나빠요. 그래서 석회 성분이 많고 이래서 차가 그것을 중화시켜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또 수촨성이나 후첸, 물이 좋기로 유명한 남쪽 지방에서도 차를 즐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이 차에 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의 차 생산국이고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물건은 나쁘다 이런 인식이 참 많은데 차만은 중국이 세계 최고죠. 그러죠? 그래서 푸얼차는 중국에서만 나오는 차입니다. 매년 70만 톤, 2001년도에, 2012년도에는 170만 톤이고 작년에는 무려 500만 톤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소득 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서 고급차 열풍이 중국도 몰아치고 있죠. 그다음 전통 문화의 차는 궁궐에도 공납하던 그런 차였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많이 있지만 보이차만이 공납하던 궁궐에 납품하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인이 보이차를 정말로 많이 마시기 시작하고 한국은 특히 요즘 그 다이어트 열풍이 일어서 차를 많이 마십니다. 보이차의 생차가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돼서 보이차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제사나 혼인, 생활 풍속의 필수 요소가 이 차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도의 원조, 그래서 격식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차의 종류, 다구에 따라서 그 계층을 구분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차도 종류도 많지만 다구, 차구 이런 정말 한번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차구들이 판매되고 차 산업이 남쪽의 운남성은 거의 운남성을 지탱하는 그 경제력의 70%가 이 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징차, 비로천, 푸얼차 뭐 이런 차들은 사실은 특권층들이 마시는 최고급 차인데 푸얼차는 이제 일반 서민도 마시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베이징은 화차가 유명했습니다. 꽃차라 그러죠. 꽃차. 지금도 꽃차가 있습니다. 상하이는 녹차, 복권성은 홍차. 그 광동성도 홍차를 많이 마시고요. 유럽 사람들이 홍차를 많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 절강은 티에관인이라서 철관음이라고 하는 차들을 좋아합니다. 홍차는 유럽 사람들이 아주 비싸게 사 먹는데 홍차도 주 산지는 운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차가 전 중국인들에게 기존 차를 대신해서 대표적인 차로 이제 다른 차 산업들은 거의 다 자꾸 쇠퇴해가고 보이차만이 독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이차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대, 차 중국 문화의 상징으로 부상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모택동 시절에 문화대혁명이 있었을 때는 이 차는 부르주아의 아주 나쁜 기생을 끼고 논의는 향락 문화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차가 된서리를 마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차는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욕구가 증가되고 차 문화는 정교한 고급 문화로 발전돼서 중국의 모든 비즈니스에 차가 무조건 올라옵니다. 상담을 하러 가거나 면담을 해도 차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가 빠질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커피가 휩쓸고 있죠. 어디를 가나.
점점점 커피에서 근데 보이차로 이렇게 바뀌어 가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푸얼차는요, 명청시대로부터 생산된 차를 운남성 남부에 푸얼시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라고 하는 곳이죠. 그 푸얼 지역에서 집화, 판매되기 시작한 것을 유래로 푸얼차라고 불리고요. 보이차는 한국식 소리에 따른 이름입니다. 보이차는 발효차로서 독특한 향과 색을 띠고 있고 운남성을 벗어나면 사실은 보이차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잠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 차마고도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네.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차마고도의 리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마고도가 생긴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인데 서남부 운삼성에서 티베트를 넘어서 네팔, 인도까지 이어지는 육상무역로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 가져가던 게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를 가져갔던 이유는 거기는 히말라야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산이 많습니다. 고산지대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야채가 부족하고 고산지에는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고산 반응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죠? 고산 반응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또 비타민이 부족해요. 야채를 많이 못 먹으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이차를 마시면 그것이 약해지더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왔겠죠. 그래서 보이차가 없으면 이 사람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육류를 많이 먹으니까 기름도 많고 하니까 보이차로 중화시키고 비타민 섭취에 필수적으로 보이차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차를 운남성 남부 지역에서 재배해서 나중에 그 과정이 나오겠지만 압빙을 해서 그것을 7병씩 모은 걸 한 바우라 그래요. 한 바우를 6개 집어넣어서 한 박스. 그것을 4개 해서 그 말 양쪽에 싣고 가던 길이 차마고도 길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차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보이차 주고 말도 가져오고 향신료도 물론 있지만 또 돈도 가져오고 중요한 물물 교환해서 신세를 고친다 그랬어요. 한번 갔다 오면. 그래서 그 말에다가 보이차를 실어서 먼 길을 떠나던 그 길이 차마고도입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철수했죠. 그때 이 보이차가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해서 보이차 열풍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차를 마신 사람들은 사스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요. 주나라 차를 진상했고 한나라에도 차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죠? 기원전 20세기니까 7세기 때는 신차법을 개발해서 차의 대량 보급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이차는요,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젠마에서 나오는 보이차는 숙차와 생차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편을 한 박스에 담아서 보급해 드리는데요. 숙차와 생차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차에는 쓴 맛과 그 다음에 떫은 맛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발효차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쓴맛과 떫은 맛이 발효가 진행될수록 떫은 맛은 매끄럽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래될수록 쓴맛과 떫은 맛은 줄어들고 고유의 향과 맛을 내기 때문에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값이 올라가죠. 좋은 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료가 별로 안 좋고 나쁜 차는 오래돼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출발점이 좋은 차는 오래되면 한 10년 지나면 보통 2배 내지 3배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차가 제가 참 좋은 게 오래되면 오래되니까 재고 부담이 없죠. 오래되면 가격 올라가니까.
맛도 좋아지고, 예. 그래서 많이 집에다 사다 놓기 시작한 게 베이징방, 상하이방들이 차방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엄청나게 많이 매년 몇백 편씩, 몇천 편씩 갖다 놓고 오래된 것부터 팔기 시작해서 이렇게 그게 차 산업이 크게 발달되기 위한 아주 큰 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차에 대한 좀 우리가 정확한 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차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 오래된 차는 무조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차라고 해서 오래된 차 턱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오래된 차라도 제대로 발효하지 않아서 흙냄새나 볏짚 냄새 나는 것이 이런 거는 아주 질이 낮습니다. 그런데 보이차는 흙냄새나 볏짚 냄새가 원래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은 대만, 홍콩, 광동 이런 데는 아주 여러분들 그 홍콩 한번 가보셨죠? 그죠? 굉장히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 특성상 보관 기간이 짧아도 노차에서 느끼는 맛과 색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을 이용해서 비슷한 맛과 색을 내는 차를 노차와 같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요,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보이차를 구별하는 첫 번째, 보이차, 숙차에서, 보통 숙차에서 그렇습니다. 발효된 차. 숙차에서 볏짚이나 흙냄새가 나는 것은 조심해라. 그런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땅속에 묻어서 발효를 급히 시킨 겁니다. 그 이유는 운남성에서는 보이차를 3년 정도 지나면 잘 먹지 않습니다. 오래된 차를 잘 안 먹습니다. 신차를 좋아해요. 신차에서 나오는 효소나 여러 가지 효능의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 오래된 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술로 홍콩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홍콩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동남아 화교들이 보이차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남성에서 생산된 보이차를 많이 가지고 가서 보이차를 팔기도 하고 먹기도 했는데, 거기도 차가 완전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그 보이차를 오래된 차는 좋다. 물론 좋은 차가 자연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 잘 말려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차가 됩니다. 맛도 부드러워지고. 그런데 그런 차들을 빨리 돈을 벌 욕심으로 빨리 숙성시켜서 흙 속에, 땅 속에 묻기도 하고 지하에 아주 습한 차, 지하에다가 보관을 시켜서 만든 차를 우리는 습창차라고 그래요. 습창차. 그래서 운남성에는 지역이 고온,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차 생산에 아주 유리하죠. 운남성에서 나온 차가 오리지널 차죠. 그것이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에서 팔리기 시작하고, 홍콩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또 자세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푸라기 냄새나 흙 냄새가 나거나 좀 역겨운 맛이 나는 것은 절대 좋은 차가 아니고 드셔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선 아시고, 오래된 차로 조작하기 위해서는 연도수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포장지에 오래된 습기가 묻어나와서 좀 얼룩덜룩 해갖고 아주 오래된 봉지처럼 보이도록 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생차와 숙차의 이 제조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 찻잎을 따서 시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살청, 솥에서 10% 정도 덕습니다. 10% 정도 덕어요. 녹차는 90% 덕습니다. 그래서 덕금차라 그래요. 녹차는. 홍차는 덕금이 한 4, 50%. 즉 10% 정도 덕는 거는 보이차에서 그렇습니다. 고온에서 찻잎의 단백질 산화 요소를
파괴시켜서 산화를 막는 역할을 살청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유념, 찻잎을 비비는 과정입니다. 찻잎을 이렇게 비벼서 수분을 제거하고 부피를 줄이고 세포벽을 허물어서 성분을 방출하는 거.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끈적끈적한 그 성분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과정이 유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간, 세청차가 되는 거예요. 햇빛에 잘 말립니다. 그 다음에 증압, 나중에 그 말린 차들을 가지고 와서 뜨거운 공기를 세서 357g씩 한 병씩 압빙을 합니다. 압빙을 한 걸 다시 건조해서 우리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대강 저런 과정들을 보통 거치는데요. 발효 숙차에 숙성된 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성된 차인데 우리가 먹는 보통 한국에 나와 있고 중국에 판매하는 발효 숙차의 숙차는 악태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한테 와요. 악태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차의 발효를 좀 더 많이 시켜서 우리한테 부드러운 맛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숙차를 만드는데 아주 보이차를 딴 거를 두텁게 쌓아가지고 즉 유념을 마친 세간을 마친 차들을 쌓아서 물을 뿌리고 열을 주어서 좀 강제로 숙성 발효를 해서 85% 정도 숙성시켜서 나오는 차가 숙차고요. 그 다음에 15% 정도 숙성돼서 나오는 차가 생차입니다. 그러니까 악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차는 생차, 거친 차는 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들이 처음에 따서 저렇게 덥고 뜨거운 그 다음에 비비고 저 비비는 과정입니다. 말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류해서 그 말린 차들을 다시 또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불순물도 제거하고 황립이라고 하는 누런 잎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증기세에서 압병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압병을 해서 요거는 저 안에 그 천을 벗겨내고 포장하는 과정. 요렇게 7개씩 쌓아서 한 바오를 이루어서 한 상자에 6개 바오가 보통 들어갑니다. 요게 보통 보이차의 일반적인 제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차 효능, 그리고 갈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지방분해를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데킨, 쓴맛이 있고 다당류, 그래서 이 당뇨병에도 좋고 고혈압 뇌졸중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죠. 중국 사람들 보면 차를 오랫동안 마시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찐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런데도 살찐 사람이 없는 이유들은 아마 이 차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테아닌이라는 성분도 있죠. 마시는 법은 이 포차.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젠마에서는 보이차, 생차와 숙차뿐만 아니라 표일배라고 하는 차고 내리는 그릇도 같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1000cc짜리 표일배에 물을 넣고 보이차를 좀 뜯어서 거기다 넣고 그 물을 뜨거운 물을 넣고 한 번은 내려서 버리고 그 다음 물부터 계속 그 찬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우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통 자차법이라고 해서 주전자에다가 보이차를 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방법도 옛날에는 다 저렇게 마셨습니다. 운남성의 시골에 있는 분들도 다 저렇게 마십니다. 보이차는 그런데 자 한번 생각날 때마다 한번 조금씩 마셔갖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저는 한 2리터 마셔요. 1리터 이상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너무 바쁘게 지내시고 너무 왔다 갔다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보온병 같은 데 넣어갖고 다니면 제일 좋죠. 아니면 PET병에 넣어갖고 다니셔도 좋고 운전할 때도 계속 드시는 게 음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300-400ml 컵으로 4-5잔 한 잔 마셔갖고 안 되고 4-5잔 마시면요 뜨겁게 마시면 온 몸에 뜨거운 기운이 다 돕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뇨작용도 있고요. 변비에도 좋고 하여튼 보이차는 3개월 정도 매일 1리터 이상만 먹으면 몸의 변화를 무조건 느낍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에도 같은 양으로 마시면 좋고요. 소화도 도와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갈증에도 매우 좋고 숙취 해소에 음주 시에 보이차를 같이 드시면 정말 숙취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늘 애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술 먹을 때 저는 꼭 보이차와 같이 많이 먹어서 중국 사람들이 독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제가 보이차를 같이 마시고 난부터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고요. 연하게 꾸준히 마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보이차는 저희가 품질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수입 통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한 90% 정도는 전부 다 따이공 이렇게 들고 와서 정식 통관을 하지 않은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생산하는 회사의 정경입니다. 네. 멍하이에 있고요. 저희들 차를 차산, 고차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회사의 사진이고요. 저희들 그 회사는 중국의 보이차 만들어내는 회사가 몇만 군데가 있습니다. 몇천 군데가 아니고 몇백 군데가 아니고 이해가 가세요? 몇만 군데 중에 30강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생 이런 게는 철저하게 고치고 저희들 사는 6대산 기업은 중국 차업의 30강 기업에 들어가 있다. 중국 차업 발전 우수 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보이차 선발대에 수상을 한 명품 보이차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젠마에서 독점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보이차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포장으로 357g의 압빙이 돼서 흑색 및 녹색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투명하고 진한 황색, 고품격 보이 찻잎 향. 저희들 찻잎은 제재원이 6대 자산이고 저희가 수입해서 젠마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유기농 찻잎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생태차라고 그래서 수입을 정식으로 못하는 이유가 농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입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숙차입니다. 아까 그거는 생차고 저희들이 생산해내는 이런 품질이 보증됐다라는 증명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록증서가 다 나와 있고요. 품질관리 시스템 등록증서가 국제적으로 다 인증된 그런 차고요. 저희 차는 시리얼 넘버가 다 찍혀 있습니다. 젠마에 납품되는 차는 다 시리얼 넘버가 있어서 명품으로 보관이 되고 나중에 10년 지나도 그 차에 대한 증명이 원산지 이력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돼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저희들 싫어해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원산지 증명이 돼 있고요. 중국 식물 검역 이게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30개 회사만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몇만 군데 중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만든다고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보이차 수입하려고 하다가 다 포기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검측보고 농약 성분이 전혀 없다는 거를 실제 국가기관에서 한 거고요. 요거 말고 지금 우리 차가 젠마차가 인천항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못 갖고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청에 148개 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완전히 무농약 통과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젠마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국 안에서의 증명 서류만 우선 했어요. 나중에 그것까지 나오면 제가 그것까지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그런 차라고.